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실미도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이야기의 역사적 흐름은 당시의 기록을 바탕으로 했으며 주인공과 그의 삶, 대화와 감정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을 담아낸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2살.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청년입니다. 그럼 196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1장. 그 감옥에서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은 가는데 인생은 멈춰 있었습니다. 22살. 제 이름은 이준호. 저는 절도죄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훔친 지갑 하나. 그게 제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전 그날도 바닥에 등을 기대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 제가 고개를 드니 교도관 뒤로 군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나와. 저 무슨 일입니까? 따라와. 복도를 걷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앞에서 걷던 군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살 기회를 주려고. 가면 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군용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트럭 안에는 저처럼 젊은 청년들이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서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다 맞은편 청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몇 살이야? 22. 나도. 옆에 있던 청년이 피식 웃었습니다. 죄는? 절도. 난 폭행. 난 사기. 구석에 앉은 한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죄는 다 다른데 끝은 똑같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만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달린 트럭 문이 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군함 앞으로 줄을 섰습니다. 한 장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잘 들어. 너희는 선택할 수 있다. 돌아가면 감옥이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일하면 죄는 없던 일이 된다. 순간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교는 우리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목숨은 보장하지 않는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장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북으로 간다. 김일성 잡으러.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우리에게는 자유보다 더 큰 유혹은 없었습니다. 장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릴 사람 있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너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윽고 배가 출항했습니다. 부두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서울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바라본 서울이 제가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바라본 서울이 될 줄은. 멀리 안개 사이로 작은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가 어디죠? 앞에 서 있던 군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실미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2장. 우리가 타고 온 배가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전원 하선. 우리는 하나둘 배에서 내렸습니다. 섬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배는 이미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언제 돌아갑니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배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배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뛰어! 갑자기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관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관광 왔냐? 뛰라고 했으면 뛰어! 한 청년이 얼떨결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도 따라 뛰었습니다. 도착한 지 채 3분도 되지 않았는데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운동장 같은 공터. 교관은 우리를 일렬로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이름 없다. 번호만 있다. 교관은 앞에서부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1번, 2번, 3번. 제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11번. 대답!
11번. 안 들린다. 11번. 다시. 11번. 저는 그날 이후 제 이름을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식판 하나, 국, 보리밥, 김치 몇 조각.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교관이 다가왔습니다. 너,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교관은 아무 말 없이 식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던졌습니다. 철그릇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여긴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곳이 아니다. 여기선 살려면 먹고 죽으려면 굶어. 그 차이다.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막사로 이동했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 담요 한 장, 베개도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았던 청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난 2번. 아까 트럭에서 말했던 놈. 저도 손을 잡았습니다. 11번. 번호 말고 이름. 준호. 이준호. 난 태식. 살아서 나가자. 아주 짧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태식은 제게 형제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막사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훌쩍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죄만 없어지면 집에 갈 수 있다.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전원! 기상! 누군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교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훈련 시작이다. 그 한마디에 막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3장. 전원 밖으로. 갑자기 우리는 잠에서 깰 틈도 없이 막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교관이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실미도에 온 걸 환영한다.
오늘부터 죽지 않는 법을 배운다. 교관의 손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입수.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입니까? 교관은 대답 대신 시계를 봤습니다. 10초, 9초, 8초, 7초. 안 뛰어들면 내가 밀어준다. 첫 번째 청년이 바다로 뛰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저도 이를 악물고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닷물이 아니라 얼음 같았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와! 우리는 떨리는 몸으로 겨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관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그날만 12번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13번째 들어갈 땐 춥다는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훈련은 끝이 없었습니다. 산을 뛰었고 모래사장을 끼고 통나무를 들었습니다. 밤에는 사격, 새벽엔 구보, 낮에는 격조. 며칠이 지나자 날짜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훈련하던 어느 날, 구보를 하던 중 뒤에서 누군가 넘어졌습니다. 2번. 저와 대화를 나눴던 태식이었습니다. 교관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 태식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 말을 내뱉기도 전에 교관이 소리를 쳤습니다. 11번! 네가 와봐. 저는 아무 말 없이 태식을 등에 업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렸습니다. 모래사장을, 언덕을, 산길을. 제 등에 업힌 태식은 얼굴을 묶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힘들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웃음을 내비쳤습니다. 죽지 마. 살아서 나가야지. 그날 이후 우리는 번호보다 이름을 더 많이 불렀습니다. 교관은 번호만 불렀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식사 시간, 태식이 제 식판을 밀었습니다. 고기. 왜? 난 배 안 고프다. 거짓말. 먹어. 오늘 너 덕분에 살았잖아. 저는 말없이 고기를 다시 반으로 잘랐습니다. 반. 태식이 웃었습니다. 욕심도 없네. 처음으로 모두가 웃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이 섬에서도 사람이 웃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교관이 우리 앞에 총 한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사람 죽이는 법을 배운다. 순간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제 4장. 훈련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뛰는 것보다 멈추는 것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숨 쉬는 소리까지 줄이는 법,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법, 어둠 속에서 사람을 찾는 법. 교관은 하루 종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 적은 귀부터 쓴다. 어느 날 우리 앞에 낯선 장비들이 놓였습니다. 권총, 기관단총, 단검, 복약. 교관이 단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총은 마지막이다. 가장 무서운 무기는 들키지 않는 것이다. 잠시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곧 사격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쏴. 숨 쉬지 마. 다시. 매일매일 지옥 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표적은 더 이상 표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춰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강당에 모였습니다. 교관이 아니라 처음 보는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반도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도 위에 손가락 하나가 멈췄습니다. 서울, 그리고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38선, 평양. 장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알려주겠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북으로 간다. 목표는 김일성. 순간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신문으로만 보던 이름. 우리 같은 청년들이 그 사람을 잡으러 간다고?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장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훈련시킨 거다. 성공하면 우린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약속은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까? 맞다. 그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저의 옆구리를 치면서 영웅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웃음을 띄었습니다. 나가면 먼저 국밥을 먹자는 장난과 강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모두가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온 뒤에도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식이 조용히 저한테 물었습니다. 야, 준호. 너 무섭냐? 무섭지? 근데 이번엔 사실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이때 태식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미소를 저는 오래, 아주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던 그 시간, 어딘가에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결정이 아주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5장.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매일 새로운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같은 훈련만 반복합니다. 사격, 구보, 격투, 사격, 구보, 격투. 하루가 끝나면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태식이 총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냐? 뭐가? 언제 간다는 얘기가 없잖아. 우린 지금 계속 준비만 하고 있어.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식당에서였습니다. 2번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교관님.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교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 우린 언제 출발합니까? 한참 동안 교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 필요 없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다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이 일찍 끝났습니다. 태식이 바다를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준호. 어머니 보고 싶다. 너는? 나도. 잠시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만
들릴 뿐. 태식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나가면 짜장면 먹자. 국밥 말고. 갑자기 왜 짜장면이야? 국밥은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 꽃배기로 해서 아주 배가 터지게 먹자고. 꽃배기. 그래, 좋아. 꽃배기로 먹자. 꽃배기. 그날 밤 막사에서 뒤척이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관 숙소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획이 바뀌었다. 위에서 결정됐다. 대원들에겐 아직 말하지 마. 그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태식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한 불안을 친구에게까지 옮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교관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대화도 줄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훈련이 끝난 뒤였습니다. 교관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에 모두 놀랐습니다. 실미도에서 훈련이 일찍 끝난 날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식이 제 귀에다 대고 교관들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북으로 가는 걸까? 날이 저문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됩니다. 제 6장. 훈련이 멈췄습니다. 처음엔 며칠 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격장은 비어 있었고 구보도 사라졌습니다. 교관들은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선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막사에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전원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처음 보는 장교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은 오늘부로 중지한다. 임무도 취소됐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허탈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땅만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릴 왜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까? 우린 뭐였습니까? 질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교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전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섬은 그대로였고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에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담요를 뒤집어 쓴 상태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사진 대신 기억 속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지만 어머니 얼굴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시장 골목, 채소를 정리하시던 모습, 늘 같은 말로 나를 맞아주던 엄마의 모습.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막사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이대로 있으면 평생 못 나가. 이번에는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군화를 고쳐 신었고 누군가는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서 나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실미도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섬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한민국 현대사에 오래 남을 사건이 시작됩니다. 제 7장.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는 막사를 나왔습니다. 운동장, 식당, 사격장.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돌아갈 순 없다. 이대로 끝낼 수도 없다. 그렇게 우리는 섬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한 뒤 우리는 도로 위를 걸었습니다.
멀리 버스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우리를 봤습니다. 우린 조용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저 서울로 가고 싶었습니다. 살아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전봇대, 작은 마을. 3년 만에 보는 평범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점점 많아졌습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창밖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왔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우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집이 아니란 것을. 버스는 멈췄습니다. 밖에는 군인과 경찰이 버스를 이미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버스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경찰들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22살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교도소에서 군용 트럭에 오르던 날, 그때는 나라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은 총구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태식은 조용히 웃으면서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 우리 살아나가면 짜장면 먹기로 했잖아. 그거 먹을 수 있겠지? 옆에 앉아있던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단 걸. 버스 밖에서는 마지막 투항 공고가 이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폭음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태식도, 그리고 함께 웃고 울었던 동료들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사람으로.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1971년 8월 23일 실미도에서 탈출한
684 부대 대원들은 서울로 향했고 군과 경찰의 추격 끝에 사건은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고 684 부대의 존재 자체도 긴 시간 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났고 실미도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특수부대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으로 바라봤습니다. 22살의 청년, 살아남고 싶었던 사람, 집으로 돌아가고 싶던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사람. 역사는 결국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사람의 삶을 따라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